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번 한 주 동안 코로나19가 미친 산업 동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금요일 오늘 이 시간은 미국과 중국과 미국에 미친 영향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2달 살고 돌아오신 미국동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님 교수님. 우리 조영찬 소장님은 중국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네, 오래 살았는데요.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하도 불안해가지고 저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2달보다는 더 사셨죠. 아니 근데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 오래 하셨잖아요. 12년이 있었어요. 그래요. 자, 미국통 중국통 인정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럼 미국 중국 하면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미중 무역 갈등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전에 저희가 전문가 모셔서 일단 1차 합의했는데 이것도 안 될 거라고. 이거 아마 뒤집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조영철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천재지변이 발생을 한다면은 재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단계 무역 협상 하기 위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박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성질이 상당히 급하고요. 자신의 또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8월 공화당 전당대회까지는 2단계 무역 협상을 하자고 지금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협상 테이블이 안 나오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화해에 대한 제재 강도도 높이고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1월 말서부터 2월 초까지 수입한 주요 물자들 보면은 마스크, 보호복, 보호 안경 외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생산하기 위해서 수입을 좀 늘려야 되는데 수입을 늘려도 구매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생산에 지금 못 들어가는 거고요. 인건비라든지 물류 통제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경기 체감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도로 혼잡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 수준이고요. 또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6대 화력 발전소의 석탄 소비량 같은 경우는 작년 춘절이 2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감소를 해가지고 현재는 20% 수준. 네. 그리고 주택 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국에서 중요한데 20% 채 안 될 정도로 버블이 현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약속을 앞으로 2년간 서비스를 비롯해서 상품 수입과 관련해서 2천억 달러 수입은 못하기 때문에 네. 미국 쪽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하듯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 아픔 속에서 더 많은 공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치적, 특히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서의 치적들을 이제 큰 치적으로 선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하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미중 간에 좀 더 큰 마찰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외생적인 큰 충격에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된다면은 그건 더더구나 이제 또 세계 경기 측면에서 좋지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3.3% 급락했고요. 1900선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27.44포인트 빠졌고요.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이거 진짜 허탈한, 미국 주식이 워낙. 어제 한 4% 다들 빠졌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반응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내일 봐서,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이 되겠죠. 네, 월요일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등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주 좀 부정적인 반응들을 하면서 이른바 보통 저희들이 조정할 때 오버슈팅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음 주 초에는 어느 정도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아니 잘하면 근데 지금 가장 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제 가능성도 있고 다 있지만 일단 지금 너무 불확실하고 오늘 물론 주식에 빠진 건 우리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미국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떡하죠? 우리 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쯤은 좀 반등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그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전 세계 주시장의 바로메터입니다. 최근 그 6일 정도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한 11% 넘게 빠졌는데요. 보통 10% 이상 빠지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하락 조정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태로 인해서 경제 지표에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그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 지표 악화가 3월 초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 조정 과정은 조금 더 깊고 길어질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전 자산인 금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국채나 회사채 쪽으로 돈들이 사상 최고치로 몰려가는 것도 네.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3월 초까지는 3월 중순까지는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지금 금 이야기 하셨는데 금이 지금 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대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안정적 자산인 금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자, 그럼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우리는 어제 금리를 동결했어요. 연준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금리를 인하시켜서 실물 경제를 좀 자극을 줘서 실물 경제 회복시키는 효과는 저는 우리나라에도 없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하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버블을 낳는데 오히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같은 네.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올리는 쪽으로 갔기 오히려. 때문에 실물 경제보다는 부동산이나 금융버블 쪽으로 가서 저는 금리 인하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경쟁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같이 가게 또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미국 연준에서 다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따라서 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고 이번에 그것 때문에 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한번 지켜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를 지금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가게에 도움이 될 수는 있고 그런 일시적인 효과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근본적인 지금 갖고 있는 실물 경제 또는 이 외생적인 충격에서 오는 공급망이라든지 소비 위축 같은 것들 해소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저는 정부가 좀 더 과감한 재정 정책, 지금 세제 혜택 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효과가 당장에 없고요. 네. 좀 더 적극적인 정부가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금을 빨리 주는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경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추경해서 하고 하는 거는 일단 실탄을 확보하는 거지만은 네. 그 방식이 지금 대부분 세제 혜택 형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직접적인 지원금, 즉각적인 그렇습니다. 지원금.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라든지 기본소득 같이 일시적인 그런 정책도 한번 과감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추경, 세제 혜택, 즉각적인 지원금 다양한 각도로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경기 하강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세요? 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정책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10,000불입니다. 네. 그런 만큼 돈을 풀고 세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준다면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3만 달러 국가인데요. 그렇다고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하루 4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세대씩 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이 느끼는 돈 먹는 3대 기계가 있죠. 하나는 그 교육비가 있고 또 집값 도 있고 그리고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좀 낮춰주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한 25% 되고요. 그중에 의류나 화장품, 농수산물,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60에서 80%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가 좀 더 획기적인 그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겠고요. 교수님이 이야기했듯이 규제도 풀어주고
줄고 그리고 금리 인하보다는 제가 느끼는 거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이 대출을 받는데 이번에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못 갚고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와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계속 풀어주는 정책도 네.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꼭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거는 그 지금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게 지금 뭐 당장에 사람들이 나가서 밥도 사 먹지 않고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자는 어려운데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격이 너무 강도가 심해지면 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금. 긴급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을 뭐 세금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큰 건 없고 지금 당장에 손님이 맞아요. 없어서 수입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기본소득 지원 네. 아이디어로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재정을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도산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히 되죠. 자영업 쪽에서 또 영세 중소기업에서 그런 지원들을 좀 하는데 저는 네.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명동 외식협회 회장님도 인터뷰했었고 부산에어 그 홍보팀 과장님도 인터뷰를 했었고요. 다 지금 그분들이 요구한 게 두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즉각적인,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단 오늘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서 감염병 관련 방역 체계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 고용 안정 지원, 지역 경제 회복 이 4개 분야에 중심적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세월에 또 이게 어떻게 뭐 될지 그런 좀 저도 걱정이 그래서 추경을 듭니다. 기다리지 말고 네. 지금 예비비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먼저 땡겨서 빨리 쓸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경은 나중에 메꾸는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래서 도산을 하거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긴급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두 분께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이 미국과 중국 G2죠. 양쪽 완화를 언제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시름이 펴지느냐 아니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G2의 양쪽 완화 구체적 전망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조영찬 소장님.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민은행이 2차례 금리 인하를 했고요. 또 예금 금리 인하도 어저께 단행을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한도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지준율도 현재 대은행 기준으로 12.5%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큰 폭으로 내려줄 가능성이 큰데요. 문제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영기업들한테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베이징 대학이 출제한 베이징 황정이라고 하는 민족 IT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억 위엔을 상환하지 못해가지고 순자산만 무려 11조 원 정도 되는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요. 왜 부도가 났나 보면은 위엔화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달러 대출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중국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IT 기업에 많은 달러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도러시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난이 엄청 심합니다. 네. 중국의 3대 부동산 기업 중에 하나인 헝다 같은 경우에는 우량 부동산과 관련돼서 지금 2월 달에 사면은 25% 할인, 그리고 3월 달에는 23% 할인까지 극약 처방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그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1, 2주 안에 지원이 못하면은 거의 65% 기업이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은 형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실효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을 빨리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당장에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금융이라든지 재정적인 확장 정책을 하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런 확장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사실
기간을 지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는 정책들이 가야 되는데 그 단계를 못 가고 있어요. 그게 한 10년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또 충격이 오면서 더 확장 정책으로 간 다음에 과연 다시 회복하고 구조조정 트랙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큰 지금 과제가 던져졌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코로나19 사태는 상당히 안 좋은 시기에 상당히 안 좋은 우발적인 아웃브레이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양적 완화는 일단은 단기적이라도. 단기적인 걸 안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지금 그건 어떻게 보면 쉬운 정책적 대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 누적되어 있는 이자율 자꾸 낮아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계 기업들이 계속 연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기업이 진입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런 것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조정을 열심히 할 유인 자체가 민간이 안 가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 한국은 그 나라마다 이제 또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문제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 네. 근데 제가 미국에서는 그런 구조적인 노력을 바꾸려는 것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총의들이 모인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는 기회란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너무 전쟁 가운데 지금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어서 이런 말이 세월 좋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우리 PD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위기 가운데 잃기만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을 보고 바꾸자 했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꼭 바꿔야 할 것들을 찾아 바꾸자. 그게 바로 체질 변화. 그렇죠? 그렇죠. 네. 재벌 개혁. 네. 우리 교수님은 우리 소장님은 이번 기회에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 뭐 있으세요? 아무래도 성장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투자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5G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또 데이터 센터 설립 같은 데도 투자를 해줘야 되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원격 진료라든지 온라인 교육 서비스 그리고 또 자택 근무를 위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커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지폐와 관련해서도 종이 지폐 같은 경우에는 100여 종의 세균이 부착이 되면서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플라스틱 화폐로 바꾸는 정책도 좋기 때문에 그 생각을 좀 바꾸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그 사업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교수님 그래도 요즘 대기업들이 좋은 일 많이 해요. 네, 도네이션하고 네. 동참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대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한국 그럼요. 경제가 건전히 가기 위해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걸 좀 그럼요. 그게 더 큰 상생이다. 그게 도네이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기를 좀 네.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상생해 보면요. 이게 생생으로 이어지네? 이걸 알고 또 대기업들이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